안녕하세요. 성재쌤입니다. 이번 강의는 25년도 6월 19일 정기토익시험 파트 5 리뷰입니다. 자, 우리 학생들 제가 약식 문제 제공하는 거 아시죠? 꼭 먼저 풀어보세요. 자, 그리고 나서 영영사전 이용해서 꼭 확인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시청하시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다들 준비되셨죠? 자,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101번 문제는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묻는 문제였고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요. 자, 투부정사 그 앞에다가 전치사 for를 쓰고 그 다음에 목적격 이렇게 쓰는 거죠. 뭐 그걸 알고 있다면 뭐 쉽게 맞출 수 있었고요. 설사 우리가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뭔지 몰라도 전치사 뒤에 대명사를 쓴다면 당연히 무슨 격을 써야 돼요?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목적격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 뭐로 간다? 목적격 대명사 us 이렇게 가는 문제였습니다. 참고로 실제 문제에서는요, it is important라고 쓰였거든요. 근데 저는 it is important 대신에 여기다가 it is imperative라고 썼어요. 요거는 제가 꼭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왜냐면 이제 imperative는요, important보다 훨씬 센 표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근데 뭐 important건 imperative건 요 아래쪽에 있는 어휘들을 우리 학생들 그렇죠? 포함한 문장을 만약에 파트 7 지문에서 발견하시면 그 문장은 미리 표시를 해두셔야 돼요. 왜냐면 가벼운 얘기할 때 쓰는 그렇죠? 그런 어휘가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파트 7 출제 원칙 지문에서 어떤 내용만 중요한 내용만 출제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글쓴이가 중요한 얘기를 전달할 때 주로 이용하는 어휘들이 바로 요 어휘들이에요. 그래서 토익 시험에도 자주 등장합니다. 거기까지 꼭 챙겨서 다음 문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102번 문제 보겠습니다. 요건 이제 콜로케이션 문제죠. 콜로케이션. 서로 짝꿍되는 표현을 찾는 건데요. 자, 실제로 빈칸 뒤에 뭐가 있었죠? 워크샵이 있었죠. 워크샵. 그래서 이 워크샵을 어떻게 한다? 이끈다. 라고 해서 정답 read를 선택하는 그런 문제였어요. 사실 read 같은 경우도요. 뭐 자동사, 타동사가 다 되죠. 그래서 it is가 좋아합니다. 또 명사, 동사 다 되고요. 그리고 은근히 이 워크샵이라는 명사가 시험에 많이 등장하는데요. 요 아래쪽에 워크샵이랑 같이 나왔던 이 콜로케이션 동사들 보세요. hold도 있고요. host도 있고요. offer도 있고요. participate in도 있죠. 야, 요 녀석은 이제 자동사니까 전치사 in이 필요하고요.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표현들이니까. 사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표현들은 원어민이 일상에서 되게 흔하게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좀 같이 챙겨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내가 평상시 많이 이렇게 좀 사전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많이 보셨다면은 어렵지 않게 쉽게 정답 선택할 수 있었던 그런 문제입니다. 다른 건 해당 사항 없었고요. 참고로 이 stay 같은 경우는 그렇죠. 뒤에 보통 이제 목적어가 오는 그런 타동사가 아니라 그렇죠. 보호를 취하는 그렇죠. 자동사죠. 그래서 이제 그 빈칸 뒤에 워크샵과는 어울리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탈락이에요. stay 말고도 뭐 다른 것도 있었어요. 다른 것도 있었습니다. 뭐 gain도 있었고 gain. 근데 워크샵을 얻는다. 그렇죠. 전혀 뭐 문맥상 어울릴 수가 없었던 거죠. 정답으로 간다. read로 갑니다. 요거 한번 볼까요? 뭐 이건 현실 속에서 있던 거 제가 뭐 구글 검색하시면요 뭐 너무 많이 그냥 나와요. 그렇죠? 여기 나오죠. How to read a successful training workshop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read하고 workshop이 어떻다? 서로 잘 어울린다. 그 와중에 우리 how to 부정사 이것도 시험 잘 나오죠. 네,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 그래서 실제 토익 시험에 나오는 표현들은요 원어민이 현실에서 그냥 쓰는 그런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 영어를 많이 접하면요 시험장 갔을 때 어떤 문제를 푼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내가 평상시 보던 것을 선택한다 이런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정답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평상시 영어를 많이 접하셔야 돼요. 우리가 영어를 공부라고 접근하면 하기 싫어집니다. 그냥 이것이 나의 일상이다. 이렇게 하셨으면 꼭 좋겠어요. 적어도 지금 제 강의 듣는 우리 학생들은 휴대폰 언어 설정은 다 영어로 해놓으셨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 학생들. 아주 작은 실천부터 해 나가시는 게 좋아요. 넘어갈게요. 103번 문제. 자, 우리 전치사 나왔는데 좀 전에 우리 전치사 그 for 다음에 대명사 목적격 썼죠? 근데 이제 전치사 뒤는 뭐가 와요? 대명사도 올 수 있죠. 목적격 하지만 모두 와요. 기본적으로 명사 올 수 있죠. 자, 우리 학생들 전치사를 왜 만들었다고 그랬죠? 전치사는요, 영어의 명사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만든 게 전치사예요. 영어 명사는 원래 문장에 들어가면 주어, 목적어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만 쓰기에는 너무 이제 수많은 명사가 아까웠죠.
그래서 전치사라는 개념을 개발한 거죠. 그래서 전치사를 갖다가 명사 앞에 써가지고요. 그 명사를 문장에 넣으면 수식어로 쓸 수 있게끔 자,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빈칸 앞에 실제 시험에서도 뭐가 있었죠? because of가 있었죠. 그럼 당연히 보기 4개 중에서 유일한 명사 뭘 골라요? changes를 선택하는 그런 문제였던 거죠. 참고로 change 같은 경우는 동사 명사 다 되죠. 근데 여기서 시험에서 뭘 쓰였다? 명사. ETS는요 겉모습이 똑같은데 기능이 다양한 거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because of 이렇게 of가 전치사니까 여기다 못 쓴다 우리가 명사 쓰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사실 뭐 기본기를 묻는 문제였죠. 나머지 보기는 다 명사가 아니었죠. 형용사.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유일한 거 명사 정답 선택합니다. 해석 없이 풀 수 있어야 돼 우리 학생들. 이걸 해석하고 푼다는 것은요 여러분들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해석 없이 풀 것인가. 즉 영어 그 자체로 이해하는 거죠. 어법에 대해서 우리가 쑥다이 된 상태에서 시험장 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속절없이 너무나 소중한 시간을 허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한 시간이 있는 시험인 거 다들 아시죠?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내가 해석한다고 해서 모든 학생이 다 해석하는 건 아닙니다. 상대평가인 토익에서 경쟁력 갖추고 시험장 가셔야 돼요. 넘어갈게요. 다음 104번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접속사를 묻는 문제였고요. 보기 4개 중에서 접속사는요, and하고 while 이 2개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하나는 부사였고 나머지 하나는 전치사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문장에 동사가 2개 있었거든요. 지금 보세요. 여기 silence 동사 하나, 여기 is 동사 2개. 실제 시험에서도 동사가 2개 있었습니다. 동사 2개 있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죠? 접속사. 근데 이제 앞뒤 문맥을 보니까 어때요? 동의 접속사 and는 해당 사항이 없었죠. 탈락. 정답 뭘로 간다? while로 갑니다. 보통 우리 while 하면 뭐만 하는 동안에 많이 알려져 있죠. 이번 시험에 그렇게 나왔어요. 그대로 반영해서 제가 문제 만든 겁니다. 그래서 please silence your phones while the meeting is taking place요. 그래서 이제 회의가 열리는 동안에 휴대폰을 어떻게 해라? 꺼두세요.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정답 보러 간다. while로 갑니다. 참고로 while은요, 뭐하는 동안에만 있는 건 아니죠. 자, while은요, although, 뭐에도 불구하고, 혹은 but, 그러나, 역접의 개념도 같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험에는 뭐하는 동안에로 나왔지만, while이 역접의 개념을 갖는 부사절 접속사도 가능하다. 요 포인트도 잊지 마세요. 특히나 그렇게 역접으로 쓸 때 아시죠? 파트 7 지문에서 나오면 그 내용은 대부분 정답 단서입니다. 반전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정답 단서 있다. 절대 잊지 마세요. 다음 105번 문제입니다. 이것도 간단한 문제였죠. 빈칸 뒤에 동사 state가 있었어요. 실제 시험에도 똑같이 state가 있었습니다. 동사 꾸미는 품사가 뭐예요? 바로 부사. 정답으로 간다? 부사. 보기 4개 중에서 유일하게 부사였죠. 이거 선택하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괜찮죠? 사실 근데 이 2개는요 되게 친해요.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떻게 말해요? 진술할 때 명확하게. 실제로도 사전 찾으면요 clearly state라는 이 표현 자체가 거의 모든 사전에 예문으로 나와 있어요.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더 좋고요. 왜냐하면 이제 ETS가 이 보기 4개를 다 다른 부사로 구성할 수도 있죠. 근데 내가 만약에 이 state하고 clearly가 서로 친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설사 보기 4개가 다 다른 부사가 돼 있어도요 흔들리지 않고 정답을 선택할 수 있겠죠. 참고로 우리가 말하다라는 그런 동사들은요 요 clearly하고 되게 친해요. 왜냐면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명확하게. 그렇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말하다류의 동사들은 뭐하고 친하다? 부사 clearly와 친하다. 이것도 같이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넘어갈게요. 역시 이 문제 해석 필요 없었죠? 우리 학생들 해석이 습관이 된 분들은 시험장 가서 해석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해석하면요 누가 좋아할까요?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아닙니다. 해석을 대가로 우리는 소중한 시간을 불필요하게 써야 되거든요. ETS가 좋아하겠죠. 우리가 해석하면. 그렇죠? 왜냐하면 시간을 낭비하는 거니까. 106번 문제입니다. 자, 요거 각기 다른 4개의 명사로 보기가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콜로케이션 문제. 보기 4개 중에서요. 빈칸 뒤에 있는 투부정사와 결합이 가능한 거. 딱 1개밖에 없었죠. 그게 바로 뭐예요? 바로 proposal. 우리 영어 명사 중에 투부정사와 결합할 수 있는 건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proposal. 그리고 실제로 시험에서 빈칸 앞에는 동사 consider가 있었죠. 이 consider proposal 이것도 서로 collocation 되게 흔하게 쓰는 그런 이제 표현이에요. 그래서 빈칸 앞에는 consider가 있었고요. 빈칸 뒤엔 투부정사가 있었다. 양쪽에 다 힌트가 있었던 거죠. 네, 나머지 보기의 명사는 투부정사하고 결합이 불가능했습니다. 요거 잠깐 보실까요?
자, 요거는 이제 옥스퍼드입니다. 옥스퍼드. 자, 이전에 제가 이제 강의하던 포맷과는 조금 달라졌죠. 좀 더 뭔가 간결하게 그렇게 하려고 제가 한번 바꿔봤어요. 네, 요걸 이제 보시면요. 잠깐 이제 확대해 볼게요. 여기 consider 다음에 뭐가 나오죠? 예, a proposal이라고 나와 있죠. 보이십니까? 그렇게요. 그 다음에 proposal to 부정사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건 뭐 제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 제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영어 강좌 모두의 공통의 약속인 거죠. 우리가 동일한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동일한 어법으로 그 언어가 운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말 해석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토익은 영어 능력 평가 시험이죠. 그래서 영어의 어법을 묻는 시험이지, 자, 이것이 우리말로 뭐냐를 물어보는 그런 시험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여러분들이 인풋이 이렇게 좋잖아요. 평상시 사전을 통해서 영어 인풋이 좋으면요, 당연히 뭐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아웃풋이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까? 결국 이제 그렇게 훈련을 하시면 시험장 가서 해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굉장히 전략적으로 아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경쟁력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시간을 아끼면 거기서 아낀 시간을 어디다 투입할 수 있죠? 파트 7에 투입할 수 있겠죠. 그게 경쟁력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영어 어법에 익숙해지는 방식으로 학습을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다음에는 107번 문제입니다. 107번 간단한 문제였죠. 자, 빈칸 앞쪽에 사실 이제 부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앞에 조동사 can이 있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뭘 써야 돼요? 동사 원형 써야 되겠죠? 보기 4개 중에서 유일한 동사 원형 A, correct 이렇게 선택하는 문제였죠. 실제 정답도 A였어요. correct요. 요 ing 붙은 건 뭐예요? 이거는 준동사죠. 그 다음에 이제 to correct도 있어요. to correct 보기에 있었는데요. 네. 그는 이제 to 부정사, 준동사죠. 조동사 있었기 때문에 조동사 뒤에 부사 있었고 다음 뭐 쓴다? 동사 원형. 간단한 문제였죠. 해석하고는 아무 관계없죠. 네. 자꾸만 연습하셔야 돼요. 이걸 연습 안 하시면요, 시험장 가면 자기도 모르게 해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해석 없이 정답 선택하고 넘어가는 거 많이 연습하세요. 시간 아끼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10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거 병렬 구조였죠. 빈칸 뒤에 and가 있었어요. and가 있었습니다. 뒤를 보니까 이제 other items라고 제가 써놨죠. 실제 시험에서는 이제 other items가 아니라 other products라고 돼 있었어요. products. 동의어죠. 네. 그럼 지금 보시면 이제 and 뒤가 이제 명사가 있었잖아요. 그럼 여기 and 앞에도 뭘 써줘야 돼요? 명사. 그렇죠? 사실 보기 4개 중에서 명사는요, 이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정답 물러간다? spices 이렇게 가는 거죠. 괜찮죠? 그래서 플라곤 비스트로하는 이 업체가 수입합니다. 그렇죠? spices and other items 이렇게 뭐 양념 이런 거겠죠. 다른 물품을 전 세계 여기저기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문맥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포인트는 그대로 살린 거고요. 여기 spici어는 뭐예요? 이거 무슨 뭐 사람 명사인가? 착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 spicy 아시죠? spicy 제가 써드릴까요? spicy 이 형용사인데요. 이 형용사의 뭐예요? 비교급 표현이에요. 형용사의 비교급 표현이니까 당연히 뭐예요? 형용사죠. 그래서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도 자, 빈칸 앞쪽에 뭐가 있었죠? import가 있었죠. 타동사죠. 그래서 명사 목적어 자리였어요. 그래서 보기 4개 중에서 유일한 명사 뭘 선택한다? spices 선택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역시 해석하는 거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었어요. 109번 문제입니다. 우리 전치사가 결합하는 건 뭐죠? 전치사는 명사하고 결합하죠. 빈칸 뒤에 명사 뭐 있었죠? 자, 실제 시험에서도 뭐가 있었어요? 우리 학생들 year가 있었죠. year. 맞습니까? 근데 저도 똑같이 이렇게 썼어요. 기간이죠. 자, 기간 앞에 뭘 써야 돼요? over 쓰는 거죠. 자, 이때 over는 뭐예요? during의 개념이죠. 지난 3년 동안 이렇게 실제 시험에서 이제 뭐 그냥 over the past year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over가 그렇죠? 전치사니까 명사하고 결합하는 거고요. 그 명사가 뭐였다? 기간이에요. 참고로 toward는 오답인데요. toward 뒤는 뭐가 오죠? 시점. 시점입니다. 그래서 달라요, 쓰임새가. 요 기간하고 시점을 헷갈려하는 분이 있는데 요거 헷갈리지 않도록 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뭐였다? 기간을 나타내는 표현이 명사가 빈칸 뒤에 있었기 때문에 정답은 over가 답이었습니다. 나머지 보기의 전치사는 전혀 해당 사항 없었습니다. 넘어갈게요. 요거 사전 잠깐 볼까요? 요거 이제 콜린스 코베드인데요. 여기 보세요. over가 그렇죠? 어떤 거랑 결합하냐면요. 뒤에 이렇게 기간이 나오죠. 특정 기간이라고 나오죠. 보십니까? during의 개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여기 보니까 over 다음에 여기 week 나왔죠. 근데 이번 시험은 여기 뭐가 있었다? year. 이렇게요. 기간을 나타내는 표현 많잖아요. 요 밑에 이제 over 다음에 뭐도 있죠? 여기요. 보시면 the last few years 이렇게 나오죠. 요번 시험에 나온 게 이거예요. 네. 근데 선생님, over breakfast는 어때요? 우리가 아침 식사 먹는 것도 어때요? 아침 식사 먹는 동안에 라고 나오죠? 네.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맞습니까? 요것도 보세요. over a cup of coffee. 자, 커피 마시는 동안에. 우리가 커피를 마시려면요. 어때요? 시간이 필요하죠? 그게 기간인 거예요. 이렇게 응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아무 근거도 없이 우리 학생분한테 뭐 답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문제를 풀고 정답의 근거를 확인하는 건 이거는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들 아시잖아요. 이건 취향의 문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영어의 모든 어법은 사전에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내가 확인하는 거죠. 근데 사전을 보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확신을 쌓는 과정인 거예요. 확신. 실제로 이렇게 근거를 본 적이 있으면 시험장 가서 문제부터 거침없이 풀죠. 왜냐하면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확신이 다른 말로 뭐예요? 실력인 거예요. 그건 누가 대신 쌓아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네. 그래서 평상시 여러분들 악착같이 하시면요. 시험장 가서 굉장히 편하게 문제 풀 수 있어요. 우리가 편해야 되는 것은 어디죠? 바로 시험장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찾아보는 걸 귀찮아하시면 안 됩니다. 넘어갈게요. 저는 분명히 근거 제시했어요. 네. 110번 문제입니다. 110번 문제. 자, 이거는 뭐 사실 역시 품사 어용 문제였고요. 보기 4개 중에서 유일한 부사 정답 물어간다. B 이렇게 가는 거였죠. 자, 빈칸 뒤에 뭐 있었고요. 형용사로 쓰였죠. 뒤에는 뭐가 있었죠? 명사. participant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시험에서도 여러분들 명사 있었어요. 뭐가 있었고 뒤에 명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있는 명사 꾸미는 형용사 뭐가 있었고요. 형용사 수식하는 건 뭐예요? 당연히 부사겠죠.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noticeably more participants 이렇게 가는 거죠. 네. 자, 그래서 비교적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이런 거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부사가 꾸미는 게 뭐다? 형용사. 형용사는 뭘 꾸민다? 명사를 꾸민다. 그렇게 가장 기본적인 패턴을 묻는 문제였습니다. 넘어갈게요. 111번 문제. 자, 이것도 콜로케이션 문제였죠. 그 빈칸 뒤 임팩트 보이시죠? 임팩트하고 짝꿍 뭘 고른다? 포텐셜이 정답인 문제였습니다. 자, careful impact 안 됩니다. 무슨 임팩트가 사람도 아니고, 그쵸? 신중하고 조심스럽고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potential impact로 갑니다. 근데 이게 막상 시험장 가서 우리말로 자꾸만 이렇게 해석하다 보면요. 이게 뭔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네. 심지어 careful 말고 보기 뭐도 있었죠? cautious. 그렇죠? cautious impact. 만약에 careful impact가 되면 cautious impact도 되는 거죠. 그럼 뭐 답이 2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정답으로 간다. potential impact. 이렇게 가는 문제였어요. 자, 이거 잠깐 볼까요? 이건 제가 potential을 찾은 거예요. 사전에서 옥스퍼드입니다. 네, 옥스퍼드 찾은 거예요. 어떻게 쓱 보시면서 정답의 근거가 어떻게 좀 보이시나요, 우리 학생들? 쓱 보니까 어디 있어요? 여기 나오죠? potential impact하고 나오잖아요. 이거 굵게 돼 있죠. 이거 제가 굵게 한 거 아니에요. 이거 옥스퍼드 사전 제가 그대로 캡처한 거거든요. 사전 무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토익은 영어 시험이죠. 시험장 가면 시험지에 나와 있는 건 전부 다 영어예요. 한국말은 단 한 개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이 어디에 익숙해져야 돼요? 영어 표현에 익숙해진 상태에서 시험장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금방금방 봐요. 네. 이 훈련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우리 학생들 잘 되기만을 바랍니다. 사전을 꼭 보셔야 돼요. 그쵸? 그래서 이 테스트가 우리한테 준 힌트가 뭐였어요? 임팩트가 힌트잖아요. 이 힌트를 우리가 사전에서 미리 본 적이 있다면 좀 전에 이 문제 어때요? 너무 쉬운 문제지 뭐. 맞습니까? 그래서 해석 없이 정답 선택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 포텐셜을 답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세팅을 하고 낸 문제란 말이에요. 토익 문제 생각보다 그렇게 막 어렵거나 난해하지 않습니다. 준비만 잘 되어 있다면. 112번 문제입니다. 자, 이건 어떨까요? 우리 학생들.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인슈어 대. 그렇죠? 인슈어가 대조가 결합이 가능하죠. 근데 그 앞에 이미 이 동사가 있었어요. 예. 실제 시험에서도 work가 쓰였죠. 저는 여기다 work close를 썼는데요. 실제 시험에서는 work diligently라고 나왔습니다. work diligently 이렇게요. 근데 이미 동사, 주어 동사가 있는 상태인데 그냥 동사 쓸 수는 없죠. 그래서 뭘로 선택하셔야 돼요? 준동사. 그렇죠?
데디아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어떻게? work closely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미 사실 work는 자동사고요. 뒤에 부사까지 해서 완벽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빈칸 뒤를 갖다가 우리가 수식어로 만들기 위해서 그냥 동사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어 문장에 동사가 2개 있으면 접속사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준동사, 투부정사를 갖다가 빈칸에 넣어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사실 보기 4개 중에서 이 B 정답 to ensure 실제로 정답이 B였죠. to ensure 얘만 준동사였고요. 나머진 다 동사 ensure의 복수 형태, 단수 형태, 그 다음에 will ensure 미래 형태였어요. 전부 안 됩니다. 이미 동사가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 동사를 쓸 수는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이에 접속사는 없었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113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조금 헷갈렸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막 친숙한 전치사가 답이 된 문제는 아니었죠. 정답 뭐로 가죠? outside. 자, into는요, 여러분들 이게 변화, 뭐 이동 이런 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 또 워크숍이 나왔죠. 일종의 이제 이벤트예요. 이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아까 우리 기억나세요? hold a workshop. 이제 그게 지금 수동태가 된 거죠. 제가 이제 앞에서 콜로케이션 그 아래쪽에 시험에 나왔던 표현 몇 개 정리해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목적어자 했던 워크숍이 주로 가고요. 비동사 PP 수동태. 근데 워크숍이 열렸다. 당연히 어떤 표시가 있어야 돼요. 뭔가 장소 관련된 표현이 나와야 되겠죠. 사실 이제 into 자체도 뭐 장소하고 아주 연관이 없다고 할 수 없는데 얘는 뭔가 이동과 변화. 근데 이 워크숍 이벤트가 열리는 곳은 뭐 이동하는 곳에서 열리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into는 안 되고요. 정답 뭐로 간다? 정답 outside.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근데 참고로 여기 headquarters 보이시죠? headquarters가 뭐죠? 영어로. 뭐 본사 이건 한국말이잖아요. 실제 시험에는 뭐가 있었죠? 빈칸 뒤에 센터가 있었죠. 근데 우리 헤드쿼터즈하고 센터하고 공통점 뭐예요? 둘 다 뭘까요? 빌딩이요. 빌딩. 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사전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죠. outside를 찾았어요. 그렇죠? 보시면요. 첫 번째 뜻이 뭐예요? not inside a building. 나오죠? not inside a building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not inside a building 이렇게 나오죠. 이게 기본이 돼요. 그래서 얘만 보시면요. 여기 아래쪽에 outside 다음에 the theater라고 나오죠. 그럼 이게 뭘까요? 이게 빌딩이죠. 그게 빌딩인 거예요. 그럼 이제 슬쩍 넘길게요. 똑같은 롱맨입니다. 제가 theater를 찾았어요. theater를 좀 전에 우리 여기서 있었죠? 네, theater. 요거 찾았더니요. 빌딩이라고 나오죠. 맞습니까? 네. 저는 뭘 이용했죠, 근데? 네, headquarters를 이용했죠. 근데 headquarters가 뭐래요? The main building이라고 나오죠. 그렇죠? 네, 그 건물 바깥에서. 보이시죠? 근데 실제 시험에는 뭐가 나왔다고요? 빈칸 뒤에 center가 나왔는데 그것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center를 찾았더니 뭐로 나오죠? A building이라고 나오죠. 어때요? 저 증명했죠. 이런 식으로 내는 거예요. 응용해서. 그러니까 근본은 사실 똑같은데요. 이렇게 응용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제가 뭐 근거도 없이 뭐 무조건 뭐 와서 해석하니까 답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거든요. 자, 그래서 정답 뭐로 간다? 정답 outside. 이렇게 가는 문제였던 거죠. 넘어갈게요. 이렇게요. 114번 문제입니다. 자, 이건 뭐였어요? 소대꾸문. 흔히 우리가 아는 소대꾸문.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그래서 빈칸 뒤에 successful이라는 형용사가 있었죠. 그럼 이제 우리가 형용사 수식하는 거 아까 뭐라고 했어요? 앞에서 부사. 사실 so는 여러 가지 품사가 되죠. so는 뭐 등위 접속사도 되잖아요. 그렇죠? 대명사도 돼요. 실제로 뭐 부사 뭐 그렇죠? 다 됩니다. 여기서는 뭘로 쓰였죠? 부사. 뒤에 있는 형용사 successful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뭐 나오죠? 대절. 이것도 사실 검색하면 사전에 그대로 나오죠. 소대꾸문. 선생님 그럼 서치는 왜 안 돼요? 서치는 품사가 뭐죠? 얘는 한정사, 즉 형용사 아니면 대명사예요. 근데 빈칸 뒤에 뭐가 있어요? 형용사가 있잖아요. 형용사가 형용사를 수식하진 않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서치된 뭐가 되죠? 명사 표현이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품사라는 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알아야지 우리 학생들 해석 없이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보기의 것들은 해당상 없었고요. 그 보기에는 뭐 이제 전치사가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already 이런 것도 있었는데, 자 그거는 이제 소대꾸문 그 뒤쪽에 이제 대절과 같이 결합해서 쓰는 그런 표현이 아니었기 때문에 탈락이었고요.
자, 이거는 소덱스를 묻는 그런 문제였어요. 너무 모모해서 대디하다. 패턴 문제죠. 사실 규칙만 알고 있으면 해석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어요. 어차피 똑같은 내용은 안 나오거든요. 예, 항상 물어보는 건 뭐예요? 어법이요. 그래야지 누가 풀어도 답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소를 이렇게 검색하시면 나와요. 소 이렇게 뭐 부사라고 나오죠. 소가 품사가 여러 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여기 옆쪽에 보세요. 소는 접속사로 되고요. 야, 심지어 이렇게 되는데요. 명사?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품사인데 그 중에 하나 뭐예요? 부사. 아래쪽에 슬쩍 내려보면요. 여기 나오죠. 소대구문 나오죠. 소대구문이요. 그래서 소대구문 뒤를 보시면요. 자, 부사는요. 부사를 꾸밀 수도 있고요. 부사는 모두 꾸미죠. 형용사도 꾸밀 수 있죠. 자, 부사는 형용사 꾸밀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ed 형태의 형용사입니다. 보이시죠?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뭐 제가 아무 근거도 없이 와서 답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항상 근거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확신을 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문제 솔직히 해석하시면 여러분들 엄청 손해보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서치도 잠깐 볼까요? 서치하니까 어때요? 한정사. 한정사는 형용사에 소속되죠. 그 다음에 대명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다니까요. 여기 보세요. 여기 서치 다음에 뭐 나오죠? 명사. 그 다음에 대절. 차이점 보이시죠? 네. 그러니까 뭐 해석하니까 이상하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설명인 거예요. 제가 그렇게 강의하면 여러분들은 진짜 제 강의 들을 필요 전혀 없으세요. 그렇죠? 왜냐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강의니까. 저를 믿고 제 강의 듣는 분들한테 제가 뭐 아무 근거도 없이 그렇죠? 여러분들 시간 낭비하게 하는 그런 강의를 할 수는 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15번 문제입니다. 자, 요번 문제는 어떻습니까? 요것도 콜로케이션. 와, 이거 근데 제 강의 들었던 분들은 이거 그냥 뭐 웃으면서 맞춰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빈칸 뒤에 실제로 뭐가 있었죠? 시험장에서 디자인도 있었죠? 정답 물어가셔야 돼요. specifically designed. 이거는 진짜 빼도 박도 못합니다. 우리 학생들. 그냥 복바로 할게요. specifically 나오죠? 첫 번째 나오는 거예요. 보이십니까? 첫 번째. specifically designed라고 여기 나오잖아요. 그대로 나오죠?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여기도 있네요. 이렇게요. 아무래도 이제 부사니까 저 앞에 갔다 뒤에 갔다 위치가 좀 자유롭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 인풋이 좋아야지 뭐가 좋아요? 아웃풋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저는 우리 학생들이 영어를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요거 영영사전 이거 학습자 사전이죠.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들이 영어를 쉽게 습득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사전입니다. 그래서 보는 것 자체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절대 겁먹지 마세요. 근데 효과는요 진짜 좋아요. 우리 학생들. 116번 문제입니다. 도주 후. 자, 이거 틀린 분 없을 겁니다. 그렇죠? 저는 진짜 우리 학생들 이거 제가 뭐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에요. 특히 뒤에 보이시죠? 자, 요새는 ETS가 보기에다가 anyone 하고요. 이 도주를 또 같이 주는 경우가 많죠. 다시 쓸까요? anyone 하고 도주요. 근데 anyone은 who 그다음에 단수죠. 도주는 복수입니다.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도주는 people이니까. 자, them은 안 되죠. them은 안 돼요. 자, them은요 앞에 이미 언급된 걸 그대로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빈칸에 them을 집어넣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 앞에 뭐 있어요? 복수명사, 스파츠 이거밖에 없죠.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who인데, 그렇죠? who는 선행사가 뭐일 때만 써요? 사람이요. 그렇죠? 안 되는 거예요. 정답 물어가셔야 돼요. 도주로 가셔야 되는 그런 문제였죠. 뭐 워낙에 이거는 진짜 ETS가 시험이 많이 내요. 그러니까 ETS가 이제 빈칸 줄 때는 어디다 주냐면요. 여기다 빈칸 줄 때가 있고 아니면 여기다 빈칸 줄 때가 있어요. 뜻이 뭐래요? people who 이렇게 나오죠. 여기도 도주 후 다음에 뭐예요? 복수 동사죠. 수일치 꼭 신경 쓰셔야 되고요. 만약에 단수가 있다. 그럼 보나마나 아마 보기에 anyone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잘 구분하셔서 정답 선택하시면 돼요. 해석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 해석의 굴레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잊지 마세요. 117번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콜로케이션. 이번에 콜로케이션 문제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자, 빈칸 뒤에 뭐가 있었죠? 플랜이 있었죠. 플랜. 실제 시험에서도 플랜. 그래서 이제 이니셜 플랜 이렇게 가는 그런 문제였던 거예요. 이니셜 플랜 이렇게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이시죠? 이건 이제 콜린스 커비드, 커비드 콜로케이션 이렇게 나오죠. 평상시 사전을 본 적이 있다면 뭐 너무나 쉽게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여기 아래쪽에 나오죠. 이니셜 플랜이라고요. 제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요. ETS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전 세계 영어 사용자 모두의 그냥 약속인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예문 중심으로. 결국 ETS가 우리한테 준 힌트가 뭐겠어요? 지금 빈칸 되는 이 플랜이 힌트잖아요. 이걸 내가 미리 본 적이 있다면 시험장 가서 해석을 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들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numerous 뒤에는 당연히 뭐가 와야 돼요? 복수명사 와야 되겠죠? 근데 실제 시험에서 빈칸 뒤에 플랜은 단수였습니다. 그래서 numerous는 꿈도 꾸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말 해석은 괜찮아요. 우리말은 뭐 단순히 복순 이런 거 안 따지니까. 근데 영어는 따집니다.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numerous 뒤에는 복수명사 와야 돼요. 탈락입니다. 단순히 한국말 해석만 가지고 접근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칫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넘어갑니다. 118번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collocation. 와, 진짜 많이 나왔죠. 네. 그래서 실제 빈칸 앞에도 뭐가 있었죠? 명사 그랜트가 있었죠. 자, 참고로 그랜트는요, 보조금. 보통 우리가 정부나 기관이 주는 보조금을 뭐라고 하죠? 그랜트라고 하죠. 자, 우리 학생들 파트 7 질문에서 그랜트가 명사로 포함된 문장이 있으면 무조건 그 문장 주시하셔야 돼요. 보조금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 파트 7 출제 원칙. 지문에서 중요한 내용만 출제가 되는데 그 중요한 내용은 두 가지로 압축될 수 있죠. 뭐예요? 바로 돈과 시간. 돈과 시간. 사실 같은 개념이죠. 이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한 문장들은요. 반드시 미리미리 선점하셔야 돼요. 그래서 grant 명사할 때 보조금. 동사할 때는 사형식 동사. grant somebody something.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ETS가 요새 사형식 구조 가지고 또 장난을 많이 합니다. 제 유튜브에 사형식 강의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보조금이잖아요. 자, 돈은 우리가 누구로부터 받아온다라는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죠. 그래서 출처를 뜻하는 전치사 from하고 되게 친해요. 그래서 grant from이었습니다. 거기 사실 이제 빈칸 앞에도 명사였었고 빈칸 뒤에도 사실 명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역접에 동의 접속사 but을 넣으면 안 돼요. 그래서 보기 4개 중에서 사실 정답 선택되는 이 from만 전치사였어요. 그래서 빈칸 뒤에 있었던 요 명사를 갖다가 수식어로 만들 수 있게끔 전치사가 필요했던 자리이기도 하고요. 나머지 보기 A, B, C는 전부 다 뭐였다? 사실상 전부 다 접속사였다. if하고 when도 있었거든요, 보기에. 근데 접속사 자리가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요거 잠깐 보겠습니다. grant from. 영어 명사마다 결합하는 전치사가 다 다른 거 아시죠? 제가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grant from이라고 나와 있죠. 제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암기하죠? 암기가 아니에요. 그냥 기회가 있을 때마다 눈으로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원어민이 이걸 어떻게 암기했을까요? 아니에요. 이게 어렵고 쉽고의 문제가 아니라 익숙하냐 익숙하지 않냐의 문제거든요. 자주 보고, 그렇죠? 익숙해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찾아보는 걸 게을리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자, 그렇게 하시면요, 여러분들 평상시엔 편하게 공부할 수 있을지 몰라도요, 시험장 가면 굉장히 우리가 힘들게 문제를 풀어야 돼요. 왜냐하면 본 적이 없으니까. 자꾸만 뭐에 의지해요? 해석에 의지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누가 좋아할까요? ETS가 좋아하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소중한 시간을 해석하느라고 다 써버리니까. 119번 문제입니다. 조금 뭐예요? 약간 이제 함정 조금 있었죠. 정답 뭐죠? 여러분들 anticipation. 자,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우리 학생들 영어 동사 중에는요, 그렇게 현재 형태를 써도요, 전달하는 내용이 미래인 그런 동사들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anticipate보다는요, 뭐가 더 익숙하냐면요, expect가 더 익숙할걸요, 아마 expect요. 자, 우리가 현재 뭔가를 기대하고 있다. 어때요? 아직은 발생하지 않은 일이죠. 네, 그니까요. 그래서 이런 녀석들은요, 이 앞에다가 미래를 나타낼 때도요, will, 조동사 will 있죠. 이거 잘 안 써요. 여기 보시면요, 봐요. next month 있죠. 근데 will 없이 뭘 써요? anticipate요. 사실 그게 포인트였던 거예요. 실제 시험에서 뭐가 있었냐면요, in the new year 이렇게 돼 있었어요. 실제 시험에서 뭐가 있었다? in the new year 이렇게 돼 있었죠. 새해죠, 새해. 자, 그래서 이제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will 없이 미래를 뜻할 수 있는 동사를 선택하는 그런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보기 4개 중에서 그게 가능했던 것은 바로 anticipate 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해당상 없었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게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용까지 본다면 뭐 이제 실제로도 벗이 있었고요. 앞뒤 내용이 뭐예요? contrast. 네.
컨트라스트. 근데 이제 그거와 관계없이 우리가 동사 쓰임새의 본질을 알고 있었다면 정답 선택이 가능했던 문제입니다. 우리 학생들 다시 한번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ETS가 내는 문제는요. 단 한 문제도 한국어 해석이 직접적인 정답 단서가 되는 문제는 없습니다. 토익은요. 영어 능력 평가 시험이에요. 전 세계 30개국 넘는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고요. 그 누구도 한국 학생, 우리를 제외하고는 토익 문제 풀 때 한국말로 해석하지 않아요. 그래도 정답을 맞춥니다. 왜요? 전 세계 그 어떤 나라에서 이걸 풀어도요. 결국 적용되는 건 뭐예요? 영어라는 언어의 어법이죠. 그게 기준인 거예요. 해석이 아니라. 여러분들. 해석은 정말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입니다. 똑같은 문장을 여러 명한테 주고 해석을 시키잖아요. 사람마다 해석이 다 달라요. 그건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anticipate 하면 찾았더니 뭐라고 나오죠? 여기 그대로 또 expect 나오죠? 그래서 일상에서 원어민이 흔하게 쓰는 건 expect예요. 네, 여러분들. 그래서 예문 한번 좀 보시면 좋고요. 응?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래쪽 보시면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We anticipate that 나오죠? 근데 내용은 뭘 예측하고 있죠? 우리가 예측하는 것은 미래를 예측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넘어갑니다. 120번 문제. 자, 이것도 뭐예요? 콜로케이션. 그러니까 예문 중심의 학습을 하셔야 돼요. 이것도 사전에 그대로 나오죠. 핑크함에 뭐 있었어요? 디자인이라는 표현이 있었죠. 디자인, 컴피티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요. 뭐 컴피티션도 일종의 뭐예요? 이벤트죠. 이벤트입니다. 자, 곧바로 근거 볼게요. 옥스퍼드에서 제가 컴피티션을 찾은 거예요. 찾았더니 그 아래쪽에 나오죠. 이렇게 보시면요. 디자인 컴피티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것도 가장 처음에 나와 있죠. 우리 사전의 예문은 어떤 걸까요? 100만 년에 한번 쓸까 말까 뭐 그런 걸까요? 아니죠. 원어민이 일상에서 가장 흔하게 보편적으로 쓰는 것을 예문으로 또 올려놓은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하죠. 인풋이 좋아야지 뭐가 좋다고요? 아웃풋이 좋다. 제발 우리 학생들 저를 믿고 사전을 꼭 활용을 좀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부탁드릴게요, 우리 학생들. 그죠? 네, 넘어갑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우리 2025년 올해죠, 올해. 이거 올해 6월달에 열렸던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 한번 보세요, 제목이 뭐라고 나오는지요. Big International Design Competition이라고 나와 있죠. 이거 제가 제작한 거 아니에요. 이게 부산에서 열린 거예요, 부산에서. 여기 좀만 키워볼까요? 보이시죠? 부산이라 좋다 이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부산이라 좋다. 그래서 Big International Design Competition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공교롭게도 그래서 제가 얼른 캡처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사실 검색했을 때 나오니까 너무 기분 좋았어요. 자, 넘어갑니다. 121번 문제. 자, 요거는 뭐 적절한 동사 선택하는 문제였고요.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학생들. 물론 방심은 금물이죠. 방심물. 그래서 빈칸된 곧바로 전치사가 있었어요. 전치사 with인이 있었죠. 그러니까 봐요, 여러분들. 동사가 없었단 말이에요. 영어 문장에서 주어 동사는 기본이죠. 근데 주어는 복수였습니다. 복수. 단수 동사는 탈락이죠.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하나는 과거 형태였고요. 그렇죠? 근데 걔는 이제 능동 구조였어요. 능동 구조.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이 A도 뭐예요? 지금 이것도 능동 구조죠. 그래서 이제 보기가 4개가 있었는데요. 4개 중에서 하나는 준동사, 투부정사였고요. 투부정사. 걔는 동사가 아니니까 탈락이고, 동사 3개가 있었는데 그 3개 중에서 이 2개가 능동태였어요. 근데 빈칸되는 곧바로 전치사니까 타동사의 능동태 구조가 오면 안 되겠죠. 목적어가 없는 상태니까. 당연히 뭐로 가셔야 돼요? 수동태 구조로 가시는 거죠. 그래서 보기 4개 중에서 동사는 3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수동태 구조의 동사는 must be processed 이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역시 해석이랑 관계없죠. 맞습니까? So without translation, we can pick up the answer. So which means we can save our valuable time.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네. 넘어갑니다. 122번 문제입니다. 자, 요거 함정 유형이었죠.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보통 이제 비동사 PP, 비동사 이렇게 PP 하면요. 뭐 전치사 by가 온다.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번엔 뭐가 답이었죠? with가 답이었죠. 우리 학생들, 우리가 by는요, 언제 쓰죠? 자,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일이 행해질 때, 누군가에 의해서. 그렇죠? 보통 이제 수동태 배울 때 가장 그렇죠? 처음 배우는 거죠. 능동태 문장의 주어가 수동태가 되면서 그렇죠? 우리가 비동사 PP 다음에 by 플러스 명사 형태로 이렇게 쓴다고요. 맞습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돼버리면요. 여기다 우리가 바이러스 한번 생각해봐요. fresh, locally sourced ingredient. 이런 식재료로 여러분들, 식재료에 의해서 그렇죠? 요리가 만들어진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식재료를 그쵸 가지고 그쵸 요리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답 뭘로 가셔야 돼요? 정답 with 가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나름 함정 유형이었죠. 별 생각 없이 바이 선택하신 분들 그쵸 당한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콜린스인데요. 죄송합니다. 캠브리지예요. 캠브리지입니다. 요 상단에 여기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한번 볼까요? 네, this dish 이렇게 나오죠. It's made with beef, red peppers and herbs 나오죠. 이런 것들은 만들어져 있다 이런 얘기예요. 괜찮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가 뭐 식재료 같은 거 얘기할 때 주로 많이 쓰지만 그거 외에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로 쓸 수 있습니다. 무조건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most often이라고 나오지만은 그렇죠? 꼭 우리가 요리 만드는 재료 언급할 때만 쓰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한번 볼게요. 요건 이제 롱맨입니다. 롱맨. 그렇죠? 롱맨. 롱맨은 또 이렇게 중요한 문법 포인트 이렇게 잘 정리를 해두죠. 요 아래쪽 잠깐 보실까 우리 학생들. 아래쪽에 be made by 보이시죠? You use this when saying who makes something. 보이시죠? The parts are made by local craftsman. 그러니까요. 이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 크래프트맨은 우리가 공예품 제작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뭐 공예가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단지가 그 지역 현지 공예가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뜻이에요. 다음 밑에 보세요. You also use this when saying how something is made. By doing something. 뭐뭐 함으로써. 어떤 수단과 방법 나타낼 때요. 그렇죠? tar is made by heating. 가열함으로써. 자, 타르는요. 뭘 가열하죠? 석탄을 가열함으로써 제작이 됩니다. 어떻게 가열하죠? 높은 온도로. 뭐 이렇게 쓸 때요. 근데 주어진 이번 시험 문제는 전혀 관계가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탈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오답을 지울 때도 근거를 정확히 알고 지울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제가 좀 전에 그 by 쓰임새를 왜 설명했을까요? 좀 전에 설명한 그 두 가지 포인트로 실제로 시험에 by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번 문제에서 by는 함정이었지만요. 다른 문제에서는 by가 답이 된 문제가 나오니까 어떻게 쓰는지는 알고 넘어가는 게 좋은 거죠. 123번 문제. 자, 요것도 헷갈릴 수 있는데, 자, 이건 제가 또 강의할 때 많이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어요. 우리 학생분들이 공부할 때 자신도 모르게 뭔가 약간 편식을 한다. 그래서 평상시 이런 어휘들 갖다가 잘 공부를 안 해두시면 시험장 하면 굉장히 곤혹스러운 그쵸? 상황에 처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해석하다 보면요 정말 엉뚱한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답 뭐로 가셔야 돼요? Any로 가는 거죠. 네, 요거 잠깐 보고 올게요. 자, any, 옥스퍼드입니다. any는 이용됩니다. 그쵸? 무엇과 함께 이용되죠? singular countable noun, 단수 가산명사. to refer to one of a number of things or people. 사람, 사물을 다 쓸 수 있는 거죠. when it does not matter which one. 이게 무슨 뜻이냐? 예문 볼게요. take any book. 자, 요거 가산명사인데 단복수 표시 안 돼 있죠. 왜냐면 관사 역할을 any가 대신하죠. 이때 any는 일종의 뭐 한정사. take any book. 정해진 책이 아니죠. 그쵸? It does not matter which one. 네가 좋아하는 그 어떤 책이라도 가져가라. 그러니까 내가 원하면 그쵸? 모든 책 그 중에 어떤 거라도 내가 가져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Any color. 어떤 색상이라도 괜찮을 거야. 이런 뜻이에요. 네. It does not matter which one. 빨강이건 파랑이건 doesn't matter. 그런 뜻이죠. Any teacher. 그쵸? 그 어떤 선생님이라도 너에게 말할 거야. 대리아를. 그쵸?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그러니까 이런 걸 좀 내가 겪어봐야 되는 거죠. 예문 중심의 학습이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 이제 문맥과 제가 똑같이 문맥을 구성한 거예요. The new meal delivery service offers a wide variety of options. 자, 실제 시험에는 뭐가 나왔죠? wide range가 나왔죠. 사실 variety하고 뭐가 동의어예요? range. 둘 다 시험에 잘 나오죠? 네, 그래서 엄청나게 다양한 선택권들. 뭘 위한 거죠? 네, any diet. 그렇죠?
음. 그럼 뭐 이제 우리가 뭐 육식을 하시건 아니면 뭐 채식을 하시건 그렇죠. 뭐 어떤 식의 그렇죠. 식단을 뭐 그렇죠.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람이라도 그 모든 그렇죠. 식단에 맞는 다양한 옵션을 제공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 정답으로 간다. N이 가는 문제였죠. 참고로 우리가 O를 쓰면요. 어때요? 이제 O를 쓰면 뒤에는 이렇게 복수 가산명사. 괜찮죠? 이것도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 제가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N이 다이어트. 이렇게 합니다. 사실상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 그럼 이제 요것도 볼게요. 똑같은 이제 옥스퍼드인데요. 요건 이제 썸이에요. 자, 우리 학생들 썸은요. 뒤에 보통 이제 어떤 분들은 뭐 복수 가산만 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인데 아니에요. 썸 뒤에는요. 단수 가산이 올 수 있습니다. 요거 같이 한번 볼게요. used with singular noun 나오죠? 아까 any도 똑같았죠. any도 봐요. 여기도요. used with singular countable noun 나오죠. 근데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 볼게요, 여러분들. To refer to a person, place, thing, or time that is not known or not identified. 그러니까 누군지 전혀 모르는, 알려지지 않은, 대상이 뭔지 모르는, 확인되지 않은 이런 뜻이에요. 그 예문 하나만 살짝 보면요. There must be some mistake요. 근데 이 mistake가 어떤 mistake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그렇죠? 네, he's in some kind of trouble요. 정확히 어떤 문제에 봉착했는지 몰라요. 그렇죠? 예. 근데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분명히 알려지진 않은 거예요. 확인되지 않은 건데 뭔가 공경에 처해 있다. 뭐 이런 맥락을 전달하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아까 그 주어진 문맥과는요 아무 관계도 없어요. 예. 그래서 차이점 좀 아셔야 됩니다. 자, 이런 어휘들은 내가 평상시 많이 이렇게 예문을 통해서 그쵸? 예, 좀 학습을 해두지 않으면요 시험장에서 굉장히 헷갈려요, 우리 학생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넘어갈게요. 참고로 그 보기 중에 이제 머치도 있었는데요. 머치는 불가산 명사입니다. 안 돼요, 여러분들. 자, 124번 문제. 자, 정답 뭘로 가요? 정답은 이렇게 갑니다. 이것도 콜로케이션이죠. 자, 빈칸 뒤에 뭐가 있었죠? chose요. choose의 과거죠. 이렇게 짝꿍이에요. 우리 부사가 꾸미는 게 뭐예요? 동사. 가장 기본 기능이죠. 물론 제 부사는 다른 부사를 꾸밀 수도 있고 형용사 수식도 가능하고 뭐 문장 전체도 수식할 수 있지만 가장 기본 기능은 동사 수식. 그래서 부사가 영어로 뭐예요? adverb죠. 그러니까 동사의 뜻을 추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칸 뒤에 동사 뭐 있었다? chose. 짝꿍이죠. 얘는 볼게요. 뭐 제가 만든 게 아니니까 우리 학생들 어떻게 좀 찾으셨습니까? 조금 밑으로 내려가셔야 돼요. 이거 지금 이번에 정답으로 선택된 제가 뭘 검색한 거죠? deliberately 검색한 거죠. done in a way that was planned, not by chance. 우연이 아니라 계획된 방식으로 뭔가가 행해질 때. 근데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의 바탕에는 뭐가 있죠? 의도가 깔려 있죠. 네, 그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intentionally, on purpose 나오죠. 의도적으로, 고의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맞습니까? 아래쪽에 쭉 내려보면요. 여기 이렇게 나오죠. 예문 보이세요? 이렇게요. 제가 만든 예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문 중심의 학습을 하셔야 돼요. 네, 그게 안 돼 있으면 여러분들 헤매는 거예요. 시험장 가서 A도 넣어보고 B도 넣어보고 뭐 그러다가 시간 다 가는 거지 뭐. 그렇죠? 요 사전은 옥스퍼드였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조건 이렇게 뭐 보기 4개가 다 다른 부사가 있어도요. 그게 무슨 뭐 해석하는 문제다. 절대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렸죠. 토익은 한국어 번역 능력 시험이 아닙니다. 토익은 영어 의사소통 능력 평가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ETS는요. B가 답이 되게끔 세팅을 하고 문제를 낸 거예요. 왜냐하면 토익은 누가 풀어도 답이 똑같아야 되잖아요. 해석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해석은 굉장히 위험해요. 해석을 하게 되면요. 자기 시험 보는 학생들 각자 개개인의 어떤 경험이 투영이 되거든요. 경험. 근데 그거는 어법이 아니잖아요. 개개인의 경험이잖아요. 그럼 객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자기 주관에 의해서 판단을 하게 돼요. 그러면 틀리는 겁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이걸 해석하는 순간 이미 여러분들은 ETS가 원하는 거 다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해석하면 당연히 뭘 대가로 지불해요? 시간을 대가로 지불해야 되잖아요. 잊지 마세요. 125번 문제, 접속사 문제였죠? 자, 이것도 제가 강의 때 많이 얘기했는데 우리 학생들 실제로 이제 빈칸 앞쪽에 주어동사 있었죠? 근데 이제 앞에가 이렇게 부정진술이었고요. 자, 빈칸 뒤에도 주어동사 있었습니다. 자, 문장에 동사 2개 있으면 당연히 뭐가 필요해요? 접속사. 보기 4개 중에서 접속사는요, 요 2개.
unless하고 as if 이 두 개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접속사 아니었습니다. 부사였죠. 뭐 rather하고 regardless 여러분들 부사 형용사. 그래서 이제 접속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접속사 중에서 하나 고르는 건데 가정하는 문장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as if는 탈락이고요. 정답 뭐로 간다? unless로 갑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여기 앞에 여기 not 보이시죠?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들어가죠? unless요. 그럼 둘 다 부정어죠. 한 문장 안에 부정어 두 개 있으면 무슨 부정? 이중부정. 자, 우리가 이중부정 쓴 이유는 뭐예요? 강조. 만약에 우리 학생들 파트 7 지문에서 지금 요 문장을 발견하면 무조건 이 문장 표시해 두셔야 돼요. 왜요? 중요한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문장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결국 이렇게 문장 하나하나가 모여서 뭐가 돼요? 파트 7 지문이요. 파트 5는 뭘 위한 기반 작업이다? 파트 7을 위한 기반 작업이다. 절대 잊지 마세요. 그래서 unless 제가 찾았더니 이게 나오죠. 대본에 뭐라고 나와요? 접속사고 나오죠. 여기 예문 보세요. not unless 보이시죠? not unless 보이시죠? 그니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요 패턴 구조 문제가 또 은근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영어 표현 그 자체 우리 눈이 익숙해져 있게끔 그렇게 대비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126번 문제. 자, 이거 진짜 우리 학생들 제 강의 들었던 분들 틀리면 안 됩니다. 와, 진짜 이거 틀리면 여러분들 제가 너무 서운해요. 이거 제가 우리 유튜브에 4형식 강의 거기다 아예 또 올려놓은 문제죠. 빈칸 뒤에 somebody, 간접 목적어, 대절, 직접 목적어, 4형식 구조. 정답 뭐로 가요? sure. 이건 정말 우리 학생들 제 강의 들었던 분들은 정말 숨도 안 쉬고 웬 떡이냐고 답 맞추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예요. 보기 4개가 다 다른 동사 있었지만요. 그 4개 중에서 유일하게 4형식 assure, somebody, 대절. somebody 간접 목적어, 대리야 직접 목적어, 명사절. assure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다 다른 동사가 보기로 나와 있어도요. 한국말 해석이랑은 아무 관계도 없어요. 정말 1도 관계가 없습니다. 네, 보시죠. assure라고 나오죠. 그렇죠? 뭐라고 나옵니까? 간접 목적어, 대리야 직접 목적어. 자, 의사가 우리한테 확실하게 명확하게 말했죠. 뭐라고? 그녀가 괜찮을 거다. 여기 somebody 보이시죠? 그 다음에 뭐예요? 대절. 그래서 요게 간접 목적어, 대리야가 직접 목적어. 4형식 구조. 자, 요거 정의할 때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tell, 그 다음에 someone, 간접 목적어, 대리야 직접 목적어. 그럼 선생님, tell 동사도 이런 식으로 4형식 구조가 가능한가요? 네, 당연하죠.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이런 내가 어법을 알고 있으면요, 우리는 해석의 굴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는 동사, 시험에 나오는 거, 기출 동사 또 뭐 있죠? 우리 advise, 그죠? 그다음에 remind, 그다음에 inform, notify. 이런 것들이 토익 시험에 나오는 대표적인 동일한 구조, 지금 봤던 이 구조로 쓸 수 있는 4형식 동사죠. 자, 제 강의 있습니다. 제 유튜브에 4형식. 요새 특히 이티스가 4형식, 5형식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치거든요. 꼭 그 두 개의 강의를 보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해석 없이 갈 수 있었던 문제예요. 127번 문제입니다. 자, 요거 우리 학생들 은근히 헷갈려 했던 것 같은데, 우리 학생들, 자, 모니터링 시스템즈 자체가 뭐예요? 요게 복합명사죠? 복합명사니까 명사잖아요. 누가 꾸며요? 형용사가 꾸미죠. 네. 근데 이거는요, 실제로 여러분들 RMS 시스템이라고, RMS, 이게 시스템이니까 또 시스템을 하면 안 되겠죠. RMS. 이거 자체가요, 되게 흔하게 쓰는 그런 표현이에요. 물론 사전에는 없어요. 근데 현실 속에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격 통제 체계, 뭐 이런 거죠. 원격 통제 체제라고 할까요? 체제, 네, 체제. 그래서 요 시스템이라는 말은 이제 한국말처럼 쓰잖아,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원격 통제, 뭐 원격 감시, 그런 시스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이거는 뭐 제가 이거 구글 검색하면요, 뭐 너무나 많이 나와요. RMS 이렇게 나오죠. Remote Monitoring System이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이렇게 복합명사니까 누가 꾸민다? 형용사가 꾸민다. 이렇게요. 그래서 엉뚱한 판단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네, 괜찮죠. 이건 뭐 다 나와 있죠. 그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여러분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티스가 뭐 없던 걸 막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막 시험에 내고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문제는요, 보기 구성만 놓고 보면요,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졌던 문제인데 의외로 그렇죠. 이 판단을 잘 정확히 하지 못해서 틀렸던 분이 많았던 그런 문제입니다. 넘어갑니다. 128번 문제. 자, 이것도 다 다른 부사로 보기가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문장의 시제는 뭐였죠? 빈칸 앞에 has가 있었고요. 빈칸 뒤에 one. has pp죠. 현재 완료. 우리 현재 완료 시 언제 써요? 과거에 발생한 일 현재까지 쭉 이어질 때요. 근데 이 쭉 이어진다는 개념은요. 정말 쉼 없이 이어지는 것도 있지만요. 여러 번 반복해서 발생하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본질을 알고 있다면 당연히 뭘로 가셔야 돼요? repeated로 가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현재 완료 시제의 개념을 묻고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보기 4개가 다 다른 부사니까 해석해라. 절대로 아닙니다. 현재 완료의 본질적인 쓰임새를 묻고 있던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정답으로 간다? repeated로 갑니다. 해석을 해서 접근했던 분들은 오히려 아마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네, 넘어갑니다. 그래서 repeatedly 옥스퍼드에서 찾았더니요. 뭐 사전 예문도 보니까 현재 완료가 그렇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현재 완료 언제 쓴다고요? 과거에 발생한 일이 현재까지 이어질 때요. 근데 이 이어진다는 개념은 뭐라고요? 연속으로 쭉 가는 것도 있지만 그렇죠? 우리가 오랜 기간에 거쳐서 어떤 것들이 반복해서 발생하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는 거죠. 이게 현재 완료의 개념입니다. 네. 자, 넘어갈게요. 다음 문제, 129번 문제. 자, 우리 학생들 이거 틀리면 안 되죠? 소대꾸문 또 나왔어요, 여러분들. 자, 우리 되게 재밌었던 거는 빈칸 뒤에 뭐가 있었어요, 실제로. 대는 안 되죠. 뭐가 어떻게 된 뒤로 갑니까? 그렇죠? 대는 앞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안 돼요. 그래서 보기 4개가 있었는데요. 거기 접속사는요. 사실 2개예요. 소댓과 된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접속사 아닙니다. 하나는 부사, 하나는 전치사였어요. 근데 문장의 동사는 분명히 2개가 있었거든요. 동사 2개. 근데 여기 봐요. will 있죠. 소댓구문의 특성은 뭐예요? 조동사 can, 조동사 may. 그다음 뭐가 온다? may하고 will이 온다. 근데 사실 will은요. 원어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잘 안 쓰거든요. 보통 will이 있으면 그때는 아예 안 쓰고 현재를 써버려요. 보통 제일 많이 쓴 게 뭐예요? can이죠. 과거일 때는 could. 근데 이번에 또 will이 또 나온 거예요. 지금 제가 겪은 will이요. 이번에 2번째예요. 99%가 can과 could입니다. may가 나온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소댓구문의 특성이죠. 자, 이거는 뭐 제가 강의할 때는 너무 많이 얘기했어요. 자, 이거는 캠브리지입니다. so that. 잠깐 볼까요? We use so that 그리고 in order that 같은 표현이죠. 근데 in order that은 아직 ETS가 시험에 안 냈어요. To talk about purpose요.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할 때 뭐뭐 하기 위해서 목적이니까. 우리는 종종 그 두 가지를 이용하는데요. 그렇죠? 무엇과 함께 이용하죠? 함께 조동사들. can 보이시죠? can, will, 기타 등등. 저 may가 있었나 보다. 우드구나. 우드. 그렇죠? 네, 이렇게요. so that은 어떻다? 훨씬 더 흔합니다. 뭐보다? in order that보다. 그리고 in order that은 더 격식 차린 표현이다. 이런 얘기죠. formal하다. 여기 예문 보세요. so that 다음에 뭐 있죠? can. 보이시죠? so that 다음에 will의 과거 would 이렇게 나오고요. 이제 그건 이제 시제 맞춰주는 거니까. in order that 뒤에도 뭐 나와요? in order that 뒤에도 can 나오죠? 맞습니까? 네, 그렇게 여러분들. 뭐 제가 만든 게 아니니까. 그렇죠? 아까 이거 잠깐 언급한 건데 when referring to the future we can use the present simple or will 이렇게 나오죠. after so that 이렇게 나오죠. We usually use the present simple 그냥 현재 시제요. after in order that to talk about the future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자, 그래서 한번 읽어봤어요, 우리 학생들. 네, 그래서 이제 알고 있으면 뭐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어차피 근데 이건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건 내가 품사만 알고 영어 문장 구조만 봤다면요, 소댓구문의 어떤 특성을 몰라도 답을 선택할 수 있던 그런 문제였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는 항상 당황하지 말고 아주 냉정하게, 그렇죠? 문장을 꼼꼼히 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30번 문제 볼까요, 우리? 자, steep and winding. 이건 여러분들 정말 상투적인 표현이에요. steep and winding. 요거 ing 형태지만 사전에 따로 올라가 있는 독립된 형용사입니다. 동의 접속사 보이시죠? 동의 접속사는요. 앞에가 형용사였으니까 뒤에도 그냥 형용사 쓴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내용까지 어떻게 해요? 위상이 동등해야 되는 거예요. 자, 실제는 토익 시험에서는요. 주어가 뭐였죠? roadway가 주어였어요. 저는 뭘 썼죠? trail 이렇게요. 뭐 어쨌건 둘 다 길이지 뭐 길. 그렇죠? 그래서 요 길이 어떻다? 가파르고 구불구불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로드웨이가 어떻다? 로드웨이가 뭔가 가파르고 그리고 구불구불, 와인딩, 그렇죠? 저 얼마 전에 제가 저쪽 강원도 쪽으로
제가 한번 잠깐 놀러 간 적이 있는데요. 와, 거기 이제 고갯길 넘어가는데 완벽하게 가파르고 구불구불, steep and winding. 딱 그게 떠올랐어요. 시험장에서. 오, 그렇죠? 그래서 winding, ing라고 무시하시면 안 되죠. 사전에 이렇게 따로 올라가 있는 게 있어요. 찾아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curving and twisting, shape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길 같은 것을 묘사할 때 이렇게 많이 써요. 보이시죠? 로드도 있고 패스도 있고요. 맞습니까? 그래서 원래 시험에서 주어가 뭐였다고요? 로드웨이요. 그러니까 되게 잘 어울리는 거죠. 자, 여기 앞에 뭐 운도 있는데 뭐 부상당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and 앞에가 뭐가 있었어요? 우리 스티브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걸 쓰면 안 되죠. 우리 학생들. 그렇죠? 부상당한 게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정답 뭐로 간다? 와인딩으로 가는 그런 문제였던 거예요. 사전 많이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스티브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고요. 스티브. 저도 한번 찾아왔어요.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 한번 보시라고. 여러분들. 가파르다. 이런 뜻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 좀 이렇게 보시라고. 여기 보이시죠? 이건 제가 이제 구글에서 검색한 거예요. 스티브 앤 와인딩.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뭐 지금도 여러분들 검색하시면 다 나와요. steep and winding, 로드가 나오죠.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Very steep and winding road 이렇게 나오죠. 검색하면 다 나와요. 여러분들.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지막 문제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 학생들 모두한테 도움이 됐길 바라요. 차근차근 해 나가시면 돼요. 여러분들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요. 차근차근. 그리고 사전 보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어느 순간 익숙해지면요. 여러분들 실력 향상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 제가 항상 마무리하는 멘트 있죠? 여러분들은 반드시 행복해지셔야 하니까 꼭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우리 같이 행복하게 멋지게 이렇게 한번 살아봐요.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